네, 안녕하세요. K의 요지경입니다. 좀 씁쓸하네요. 지금 이렇게 제가 띄워드린 거, 이건 내용만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빌라왕 사귄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대충 틀은 알겠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재산이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빌라를 카드깡으로 운영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빌라를 주택담보대출로 빌려서 세입자를 모집해서 다시 전세로 돌리고 또 다른 빌라를 사서 또 다시 담보대출 받아서 다시 세입자 모집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물고 물리는 형태로 진행이 된 거죠. 이것과 관련되는 나무위키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잠시만요. 나무위키에 보면 이 빌라왕 사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2022년 빌라왕 사태. 깡통주택을 많게는 수천 채 단위로 보유한 악질적인 임대인 일명 빌라왕 몇 명 때문에 수백 대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음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며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가 폭로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세 계약에 대한 문제점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세 계약이 만료가 되면 이 전세금을 못 돌려받고 거리에 나앉게 됐다라는 부분이죠. 보면 죽은 사람이 1명, 2명, 3명, 나머지 9명은 지금 도망치거나 아니면 뭐 좀 약간 좀 도주하거나 그런 부분이겠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러니까 빌라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빌라라는 게 아시다시피 아파트보다 거의 한, 편하게 말하면은 반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주변에 놀이터가 없고 뭐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문제는 주차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 집을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약간 전세 사기를 친 거죠. 피해 사를 보면 뭐 2022년도 12월을 기점으로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돼 있는데, 수도권 쪽에 이제 많이 몰려 있죠. 아시다시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친 형태로 좀 나와 있는데, 다시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카드 돌려막기 수법을 주택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걸 다시 세입자 모집 후에 돌려막기 형태로 계속 진행된 것처럼 보여요. 아파트처럼 고비용이 들어가는 단지는 피하고 저비용이 빌라형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트가 전부 다 아파트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기준으로 해서 보는 아파트는 무조건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지하 주차장이 있거나 아니면 지상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사는 곳도 300세대, 200세대 정도인데 지하 주차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아파트지. 이 빌라형 아파트들의 문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과 건축 사이에 그 간격이 되게 좁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뭐 하는지 그냥 맘만 먹으면 다 보여요. 이게 무슨 아파트입니까? 빌라지. 문제는 뭐냐면 전세금을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난림공사로 상당히 이제 집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이들을 구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문제로 딜레마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을 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해자들을 돕고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경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실질적인 이 부분 범죄자들을 잡아서 돕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야 너네 이런 죄를 졌어? 야 신박한데?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들은 재산을 다른 데다 인닉을 하고 감방
가서 몇십 년 있다 썩어서 들어오면 다시 또 이런 범죄를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특정 건물이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나는 정상적으로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받은 걸 왜 못 사게 니네들이 막는 거야? 여기가 무슨 북한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특정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낙찰을 못 받게 하는 것도 아이러니가 되어버려요. 반대로 안 돕는다면 자살 또는 세입자들의 피해는 다시 또 늘어나겠죠. 반대로 이런 형태의 피해를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형태인데 특정 인물들의 자살로 이 사람들의 피해를 본 것처럼 호도한다면 다른 집단들은 왜 또 안 돕냐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매해마다 그 전세 사기 건수는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래 돈 날렸다고 생각하고 비싼 수업료 치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돈을 모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 앞전의 상황처럼 도와준다? 그럼 뭐 내가 자살해야 이 사람들이 도와주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정말로 이게 다 도울 수도 없다는 건데 특정 집단들이 자살했다고 돕자는 것은 다른 집단들도 우리도 자살해야 되는 건가 라는 식으로 반문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부에서도 고민할 거예요. 도와주자니 이 사람들을 돕는다고 뭐라고 할 거고 안 도와주자니 이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는데 서민들 무시하는 대통령이 정부가 되어야 할 거라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책이 잡힐 거고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리돌림이 당하겠죠. 그럼 대안이 아예 없는 거냐? 일단 저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긴 하지만 빌라왕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강제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재산 등등. 그리고 사기는 자체가 아시다시피 구제가 불가능하잖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 사람들 구제를 해줄 바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즘 지방에 소멸도시들이 많잖아요. 이런 쪽에다가 이 사람들을 죄송한데 수도권에는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방에 있는 도시 쪽에 일자리도 같이 알아봐 드리면서 여기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사시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자는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 이거밖에 없다. 요금 좀 먹겠죠. 근데 마지막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대신 내주고 이들한테 다른 주거지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욕은 욕대로 더 먹고 다른 집단들은 반발하겠죠. 야 우리도 사기를 당했는데 우리는 안 해주고 얘네들은 해줘? 우리도 그럼 자살할까? 우리도 한 명 죽을까? 우리도 언론에다 얘기할까?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안 당하려면 웬만하면 아파트로 가세요. 진짜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필수로 연결하셔야 되고 전세 계약하실 때는 무조건 확정일자 대항력을 그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블로그에서 본 건데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게 대항력의 의미라고 하네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리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주택 그 보증보험을 그 가입을 하셔야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기관에서 세입자한테 대신 보증금을 주는 상품이다. 빌라는 근린생활시설에 분류 속해 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이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물의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여 주거용 건물이 맞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는 가입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파트로 가세요. 요건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이다.
그러니까 무단전취, 전세보증금 지급까지 많은 사례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통하여 이사를 가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의 요건이 깨지게 된다. 점유하지 않고 방을 빼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모두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증보험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있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아파트로 가세요, 진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중간 생각해 본 건데, 빌라는 살다 보시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주차, 놀이터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빠, 엄마 나 놀이터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앞에 놀이터 있으니까 놀다 와 라고 하는데, 빌라 사는 사람들은 땡땡 초등학교가 아니면 옆에 아파트 가서 놀다 와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을 바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주차도 문제가 크죠. 빌라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차 타워가 있는 빌라도 있겠지만 주차 타워가 없는 빌라는 밤에 전화가 올 겁니다. 저희 죄송한데 여기 빌라 주민인데요, 앞차 좀 빼주세요. 뭐 저희 나가야 됩니다. 이런 일들 빈번해요. 아파트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적은 편이죠. 뭐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그 빌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놀이터만 없을 뿐 경비 엘리베이터만 있고, 주차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 타워가 있는 게 있죠. 주차 타워 써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차 빼는 게 거의 곤욕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형 아파트의 문제점이 뭐냐면 옆 건물의 간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옆 건물에서 뭔 짓을 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이 사생활 노출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빌라형 아파트, 빌라는 무조건 거주를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만약에 재개발이 예정된 빌라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안 하겠죠. 무조건 빌라를 가시겠다, 뭘 가시겠다에 대해서 강요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가게 되시면 무조건 임장, 주변 무조건 둘러보시고, 그리고 호갱노노나 아니면 그 네이버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무조건 확인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꼭 배우자분과 같이, 가족분들과 같이 가셔서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라왕의 사기를 당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고요. 안타깝네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K의 요지경을 간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